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혹시 과거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재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주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했는데요. 그 당시에 기존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 교과서 5종의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최대 6페이지까지 각각 넣은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젝트는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 100차례 정도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외교부의 이제 공공외교의 6번째 축으로 들어가서 전제외 공간에 각국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넣어라라는 그런 지시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에 이 사업 덕분에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해서 대표 수상자로 당시 대통령 참석하신 만찬에 제가 답사를 한 기억도 있고요. 국회에서는 외교부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공공외교의 성공 사례라는 그런 극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좀 제 자랑같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저자 특강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좀 못된 학생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역사만 길면 자랑스러운 건가? 그리고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라는 데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 한 50세가 된 다음에 제 마음 진심에서 한국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 저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그 배경을 우리나라 공공외교 정책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이 교과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네덜란드 대사로 부임을 했을 때 저는 내가 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무, 경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라이덴 대학교 교수 한 분이 한국에 갔는데 무지 고생을 했대요. 11월에 갔는데 반팔만 입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반팔만 입고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우스 코리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동남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을 알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어요. K 필름도 하고 K 푸드도 하고. 그런데 예산은 이제 지출이 되는데 도대체 이거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이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네덜란드에 오기 전에 어떻게 네덜란드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구나. 다음 날 출근해서 네덜란드 교과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전혀 네덜란드 교과서에는 그것이 쓰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60년간 한국의 발전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한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의 요지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인당 GDP가 67불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 잘 못 살았죠. 필리핀, 태국으로부터 우리가 경제 원조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1953년에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은 회생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분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비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또 모멸찬 언사까지 우리가 받았던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은 변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입니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는 56,709미불입니다. EU 국가 평균을 내보니까 56,970미불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한국의 1인당 연간 GDP는 세계 12위,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자고 하면은 IT와 조선은 세계 1등, 자동차 해외 건설은 세계 5위권, 삼성 LG전자는 전 세계 TV 판매량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TV 세대 중에 한 대는 한국의 것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 과거 개도국으로서 4개의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0년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3대 스포츠 대회는 월드컵,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이렇게 됩니다. 2019년 소위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3050 클럽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쉽게 이야기해서 사이즈도 크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AA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더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4개국뿐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2024년 국가 경쟁력 20위였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8단계 상승해서 1997년 이래 최고가 되었죠. 3050 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제 발전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경제 발전만 다 하면 다인가요? 아니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하겠죠. EIU라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카노미스트의 자매지입니다.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한국은 8.09,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EU 국가의 중위 수준은 7.90입니다. 우리가 더 높죠. 한국은 2010년에서 23년까지 20위에서 24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고 수준이고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제 강연의 소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은 80여 개국 과거 민주주의 피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거는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까 제가 통계 숫자를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불과 60년 만에 우리가 달성을 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런 발전을 달성하는데 200~30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불과 60년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것도 가장 불리한 여건 하에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좁은 국토, 빈곤한 자원,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과거 일제로부터의 수탈. 지금 현재 선진국들,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의 부가 식민주의 시대 때 약탈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장, 민주주의 달성한 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 중에서, 과거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긍심의 원천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발전상 주장은 과연 사실이냐라는 문제, 그거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이죠. 아까 EIU, IMF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4년 네덜란드 교과서 5개에 최대 6족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제가 LA 총영사를 할 때 2016년 Common Core Korea라고 하는 부교재 7족에 걸쳐 기술이 되었고, 2018년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발전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개의 핵심 재외동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재외동포 정책 목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그리고 차세대들의 거주국 주류 사회에서 진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 함양에 있어서는 자긍심과 결부된 진정한 정체성 함양이다. 한글 교육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체성 함양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발전상 역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 문화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뿌리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나의 뿌리인 대한민국은 매우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고 하는 자긍심까지 결부가 된 거기 때문에 정체성 함양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것, 이거를 지원한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거주국에서 주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를 본다 그러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다.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이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는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을 우리가 널리 알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자는 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학 권위자인 메리 코너 교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한국의 발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한국의 발전상의 한 가지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럼 한국의 발전상이 확산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건 바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거다.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개도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개도국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 한류 정말로 자랑스럽고 하죠. 제가 네덜란드 대사로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 사람은 한류에 대해 가지고 예능을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 잘하는 학생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한류 확산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될 것입니다. 마치 50년 전에 미제 그러면은 우리는 브랜드를 보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서방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좀, 그리고 또 그 전에 외교관 생활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있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 사람들은 아시아에는 우리들과 맞짱 뜰 만한 나라가 하나가 있다. 그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너희들 어떤 국가를 평가할 때 뭘 보니? 얼마나 민주주의야,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런 거 보지 않느냐. 한국은 니네들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의 동등한 상대로 보아주기를 바래 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까는 제가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리느냐,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해서는 주말 한글학교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동영상물 전파,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모국연수, 동포간담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한글학교 수업 교재에 2023년도 말이 되면은 한국의 발전상이 수록된 그런 재외동포용 교재가 발간돼서 여러분들께 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재외동포 거주국에 대한 거다. 위에는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재외동포 거주국에 관한 것이다. 재외동포 거주국에 대해 가지고는 거주국 교과서에 싣는 게 제일 파급 효과가 크고, 그도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때 한번 배운 거면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주국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이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그런 공공외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있던 철도에 기차가 막 달립니다. 기차가 막 달리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달리는 기차 위에다가 우리의 한국의 발전상이라는 아이템을 탁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 데까지는 무지 힘들지만은 한번 올려놓고 나면은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그리고 선진국 교과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고, 또 교과서 집필자들은 말이죠,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은 선생님의 이익에도 사실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재외동포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글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발전상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체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이냐? 한글학교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우리 차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상의 세계사적인 의의, 그리고 거주국과 한국 간의 특별한 관계, 그거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각각 다르지만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특별한 관계, 또 네덜란드와 한국하고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 이외에도 위대한 재외동포의 스토리,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한국 발전상이 외국의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차세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말 한글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자료 제작 배포, 기존의 재외동포용 교재,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에 발간되는 재외동포용 교재에는 한국의 발전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국 교과서 수록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시고, 교과서 수록을 위한 거주국의 분위기 조성 및 설득 논리 등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반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재외동포사회 말고도 국내 이제 민간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발전상 관련해서 방크는 동영상을 여러 개 이미 제작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한국 차세대에 대해 가지고 해외 재외동포 차세대가 아니라 한국 차세대에 대해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한국의 발전상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확산시키는 것도 있고, 방크 회원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있고, 외국 교육 관계자를 접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알리기는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한국 발전상 알리기는 차세대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에 의한, 재외동포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간략하게 제가 네덜란드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참담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잘 나온 게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고 이렇게 기술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부터 교과서 관계자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교과서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리교사 연차총회에 가서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대표를 통해서도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첫 번째 이 성과는 티메 뮬레노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지리 교과서인데요. 지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처음에 기존의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갈치 시장의 모습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이 손질되어 판매된다.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생선들은 이러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서 한번 보시죠.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발전해서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한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주로 해외에 수출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 디지털 TV 공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고를 때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사진을 놓고 치열한 토론 끝에 저희가 대사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제일 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더니 6년 있다가. 왜 6년이냐 그랬더니 교과서 발간 주기가 8년인데 2년 전에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6년 기다려라. 그건 안 된다. 안 그래도 여태까지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기존에 잘못된 교과서가 재고가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바꿔라. 이 유명한 교과서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저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페이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지난 60년간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라고 쓰지는 않고 라고 한국 대사가 말했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제가 좀 쓰라 그랬더니 저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은 놀도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3대 교과서 출판사인데요. 1장이 글로벌 이코노미의 위너즈 앤 루저입니다. 한국은 그 위너의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네덜란드 여대생 키키는 한국을 관광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에게 보내주고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는 자기가 60년 전에 본 것과 손녀딸이 보내준 것을 비교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6.25 전쟁이 침이 아니라 남침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유럽 국가에서는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침인지 남침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넣어줄 것을 부탁을 드렸고, 재미있는 것이 한국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칠판에서 강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는 근면성, 세 번째가 지도자의 리더십. 요 세 개가 바로 한국 발전의, 한국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한국의 이제 교육 현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 발전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시각인 겁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연구한 다음에 결국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팀에 밀렌호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지리 교과서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개의 한국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한 것인데요.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북한은 공산주의 통제 경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성공을 한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국의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면은 연습 문제가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역사 교과서인데 기존의 이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들어가 있는데 강제 성노예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누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일본 군인을 위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교과서에 싣는 것은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데 광범위한 학생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친한 네덜란드의 시장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전문 수업해라, 우리가 교재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한 600명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여기 나와서 당시에 말춤도 추면서 우리가 이 서명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수의 네덜란드 초등학교에서 한국 전문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교과서 집필자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 내용 결정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책임자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개정 시기가 가장 빠른 교과서 출판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경제 수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이 정치 경제 발전상을 설명해 주면은 네덜란드 교과서 집필자 이런 사람들은 grea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교과서에 그럼 좀 실어줘 그러면은 그거는 좀 딴 얘기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한국 거를 집어넣으면 딴 나라 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의 목적상 페이지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과서 출판사는 이거 지금 개정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6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내 말을 듣는 게 당신의 이익이다. 한국의 발전상을 당신 교과서에 싣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이익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세상에는 학생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거를 교과서에 넣느냐 하는 것은 교훈의 중요성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의 발전상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많이 준다. 한국과의 운명은 국민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 통제경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한국은 1500년 동안 한 나라였죠. 그런데 분단된 거는 불과 6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성공하고 북한이 실패한 거는 오직 시스템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국제사회 기여는 결국 네덜란드에게도 이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ODA, 개도국에 이제 원조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왜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딴 나라를 도와줘야 돼? 이런 반론들이 많이 제기하는데 한국의 사례는 결국 개도국에 지원을 하면은 그것은 네덜란드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왜냐하면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한국은 생존하게 됐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덕분에 네덜란드에는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느냐.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떻게 4만 명이 나왔느냐. 그것은 네덜란드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고용해야 되는 네덜란드 사람들, 또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네덜란드 사람들, 그런 것을 얼추 잡아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네덜란드에 4만 명 일자리를 창출했으니까 그거는 주판을 두들겨봐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제 또 설득 논리로 들어갔고요. 다른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국만 성공했느냐, 이것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전용사에 대한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전 참전과 한국발전상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주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참전용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사관 이 국경의 리셉션을 개최는 못해도 참전용사들의 연말 파티는 꼭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과거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군인 중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은 결코 참전했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당시에 참전 용사들은 모병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이제 개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없고 못 배웠으면 한국까지 갔겠느냐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 시선 때문에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 참전 용사들이 1953년에 로테르담으로 항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 리셉션, 환영 모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60년 전에 이분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한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네덜란드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덜란드 정치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거는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발전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한국발전상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놀도프라고 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부터 새로운 이 교과서에 냉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네덜란드 참전도 거기다 같이 집어넣고 그 결과로 한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사실도 좀 집어넣어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주제가 냉전인데 그건 너무 3000%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덜란드가 참전한 게 뭐가 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국의 발전 이것도 좀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도프의 지리교과서의 경우 대부분의 지리교과서에는 빈국과 부국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집필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정적인 어프로치 말고 빈국이 부국이 되기도 하고 부국이 빈국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빈국이 부국이 되는 그런 사례로 한국을 좀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친구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저는 히딩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포사회로부터 히딩크를 소개받고 우리로 말하자면 KBS 같은데 이제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한국의 영원한 영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다음에 히딩크하고 급속히 이제 친해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집에도 한 6, 7번 정도는 초대받아서 갈 거예요. 대사 관저로도 한 마찬가지 비슷하게 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귀국한 다음에도 한국에 오면 저를 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분위기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동포사회 협력 동포사회에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동포사회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한인의 홈페이지에다가 대사관의 이제 새 업무 보고라는 제목으로 저의 교과서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 가지고 정말로 댓글, 감동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말로 어떨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거는 내 마음이지만은 포기는 내 마음대로 중단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많은 힘을 얻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동포 여성 외국인하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결혼했던 동포 한 분은 기존의 네덜란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전부 다 번역해가지고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쓰라고 PPT를 영문으로 만들어주는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 수업, 교재를 전부 영어를 네덜란드 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동포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의 협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포분들이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사업의 의의를 보자면은 양적인 측면에서 또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아까 중국의 경우는 뭐 12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중에 90%는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오염된 공기, 그 다음에 시꺼먼 강물 그러면서 90% 정도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6페이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성과이죠. 외국에서 한국 알리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다. 그리고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날을 꿈꿉니다. 우리 차세대 동포인 유진이가 새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한국의 발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선생님은 한국이 위대한 국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유진이 친구들이 유진이한테 와서 한국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하원 의원에 출마한 유진이 아버지를 자녀의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미국의 유권자들은 유진이 아버지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로 진출합니다. 저는 이런 날을 꿈꾸고 이러한 꿈은 전체 재외동포 사회, 특히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태 단장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대한민국 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한국 발전상 알리기 활동을 적극 응원합니다. 방크는 지난 25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꾸준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편협하지 않은 애국심과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 방크 화이팅!